네, 흥남철수 작전 3편에는 흥남철수 작전이 어떻게 전개되고 진행되었는지 군사적인 입장에서 취재를 했다면 4편에서는 피난민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기사 낭독하겠습니다. 왜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북한을 탈출했을까? 피난민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백남건 장군은 인터뷰 당시 84세고 소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백남건 장군은 흥남철수 당시 국군 1군단 수도사단 부사단장이었다. 그는 골수 자익분자들은 다 도망가고 북한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전부 국군을 환영하는 사람들이었다며 다시 공산 정권이 들어섰을 때 보복이 두려워 모두 따라 내려왔다고 말했다. 곳곳마다 주민들이 국군 환영대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치안대를 조직했고 애국청년단 같은 반공단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어떻게 남아있겠습니까? 우리 수도사단이 북진할 때 나는 가는 곳마다 초상집을 목격했습니다. 후퇴하는 인민군들이 반공인사를 학살한 겁니다. 공산군의 만행을 잘 아는 주민들은 다시 공산군이 내려온다니까 필사적으로 탈출한 겁니다. 흥남리 운중리에 살고 있던 현채린 씨, 인터뷰 당시 79세입니다. 현채린 씨 집에는 유엔군 포부대가 집결해 있었다. 다음날 이 포부대가 돌연히 사라졌다. 현 씨는 포부대가 후퇴하는 것을 보고 아들, 딸, 아내를 데리고 내호부두로 갔다. 내호부두는 비료공장, 화학공장, 기계공장 등이 몰려있는 곳이었다. 바다 쪽에서는 함포 사격이 요란했다. 내가 배를 탄 것이 12월 23일입니다. 우리는 배를 못 타면 몰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두에는 내가 탄 화물선 외에 화물선 한 척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 화물선은 미국 상선이었는데 3개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배에서 애를 낳는 것도 보았어요. 대소변도 그 자리에서 봐야 하니 냄새가 말도 못했습니다. 강릉쯤을 지나는데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 씨는 일제시대 상업학교를 나왔다.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다고 한다. 북한 정권이 들었었을 때 그는 소비조합에서 일을 했다. 소비조합은 배급을 관리하고 조달하는 기관이다. 나는 노동당원도 아니었고 북의 사상도 맞지 않았습니다. 북에 있다가는 앞으로 신상에 어떤 변화가 올지 알 수 없었어요. 거제도에 4년간 머물면서 노동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1954년 서울에 올라왔는데 취직할 데가 없었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 조선공사에서 막노동을 2년 했습니다. 그 후 공군 군속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문구점도 했습니다. 현재 거제도 장승포에 살고 있는 이모 할머니, 인터뷰 당시 75세였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한국전쟁 때 신의주에 살았다. 이 할머니는 후퇴하는 인민군이 아버지와 오빠를 처형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한다. 아버지는 신의주 제1교회 목사였습니다. 오빠는 3대 독자였고요.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사상이 나쁘다면서 아버지와 오빠를 내가 보는 앞에서 처형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깨어나니 옛날 기억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완전히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 후 남해 함께 나온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성경을 꺼내놓고 글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기억을 상기시켜 주었지만 아직도 19세 이전의 일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오빠의 처형 장면도 생각나지 않아요. 장로님이 가르쳐줘서 알 뿐이죠. 이 할머니는 그 후 여자 학도병에 지원하여 국군을 따라 흥남으로 오게 됐다. 최원식 전 잡지협회 회장, 인터뷰 당시 82세였습니다. 최원식 전 잡지협회 회장은 함남 갑산에서 걸어서 후퇴를 했다. 일제 때 해산 군청 산업과에서 공무원을 했던 그는 이북 정권에서 쫓겨난 후 취직이 되지 않았다. 소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군수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일제 때 공무원도 거의 다 쫓겨났습니다. 북에 있어봐야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해산진에서 풍산까지 80리, 거기서 북청이 150리, 거기서 흥남이 150리입니다. 후퇴하는 국군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당시 북에 있던 여자들은 늙은 시부모들 때문에 거의 못 나왔습니다. 최 씨는 흥남까지 오는데 22일 정도 걸렸다고 했다. 잠은 아무 동네 집이나 들어가서 자고 밥은 얻어먹거나 사먹었다. 피라민들에게 대한 인심이 좋아 동네마다 잘 재워주었다고 한다. 흥남 부대에 머물 때는 밤에는 인근 마을 집에 들어가 자고 낮에는 부두로 나오기를 반복했다. 흥남 주민들도 떠날 준비를 하느라 모두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그가 타고 나온 LST 상륙정입니다. LST에는 2,000명가량이 탔다. 항해 도중 기관이 고장나서 바다에 정박한 채 수리를 하고 오는 바람에 거제도에 도착하는데 14일이 걸렸다. 흥남시 송동리에 살고 있던 양승호 씨는 인터뷰 당시 84세입니다. 양승호 씨는 강복 후 원산 군자교 인민학교 교사로 있었다. 유엔군이 흥남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교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공산군이 들어오면 나는 유엔 협력자로 꼼짝없이 죽을 입장이었습니다. 12월 12일 교원 자질 향상 강습이 있어서 새벽에 만세교를 넘어 시내에 있는 학교로 갔는데 오후부터 다리가 통제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만세교 서쪽 서흥남 지역에 있던 우리 가족들이 못 넘어온 것 같습니다. 당시 그의 집에는 할머니, 부모, 동생이 남아 있었다. 그는 외아들이었다. 양 씨는 사람들이 내호 부두에 직결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갔다.
그는 흥남시 교사들과 따로 모여 있었다. 부두에서 며칠을 기다렸는데 12월 20일경인가 앞뒤에 해치가 2개 있는 배가 한 척 왔습니다. 그 배 사람들이 교사들이 모여있는 우리 쪽을 향해 선생, 여기 일할 사람 50명이 필요하니 올려보내시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란시키려는데 그냥 태우기 못하니 일할 사람 뽑는다는 명목으로 우리를 태운 겁니다. 그래서 나를 비롯해 50명이 탔습니다. 배에는 쌀가마니가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번호를 500번을 받았는데 배 안에는 이미 청진해서 타고 온 수백 명이 있었어요. 합해서 1000명 정도 될 겁니다. 양 씨는 크리스마스 전날 거제도 장승포에 도착했다. 그는 뒷배가 들어올 때마다 혹시 가족이 탔는가 하고 나가보았으나 그의 가족은 없었다. 양 씨는 거제도에 3개월 정도 머물다 방위군에 입대해 부산으로 갔다. 그때 방위군 간부들의 부정사건으로 방위군이 해체되자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양승호 씨처럼 방위군이나 군에 입대를 한 피난민들이 많았다. 현재 기업체 사장을 하고 있는 박 씨, 인터뷰 당시 75세입니다. 박 씨는 공산당을 무찔러 하루빨리 가족을 만나려고 군에 지원했다고 한다. 그는 북한의 조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박 씨는 사형제였으나 혼자만 탈출했다. 흥남에서 떠나온 사람들은 전부 한 일주일만 피했다 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곧 유엔군이 반격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내가 20살이었는데 인민군에 징집 안 당하려고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습니다. 부두에 도착해보니 벌써 LST 같은 상륙정은 다 떠나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발동 어선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 어선에는 동력이 없는 바지선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 탔습니다. 하룻밤 항해 끝에 강원도 묵호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다가 파도가 심해 바지선에 물을 퍼내느라 난리를 쳤습니다. 묵호에 내린 박 씨는 방위군 사관학교에 들어갔다. 한 달간 훈련받은 후 다시 육군 종합학교에 입교했다. 여기서 15명이 차출되어 종합학교 후보생 자격으로 미 8군에 배속이 되었다. 미 8군 공수부대에서 북한 침투 교육을 위한 밀봉 교육을 받고 곧바로 낙하산으로 북한에 투입됐습니다. 소위로 임관할 시간도 없었어요. 강원도 통천에 23명이 낙하했는데 3명이 걸어서 살아나오고 다 죽었습니다. 적 보급로 폭파가 임무였는데 작전 중에 공격을 받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부대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어 전우회가 결성되어 있지만 그때 전사한 사람은 군번이 없어서 그런지 명단 확인이 안 되어 전공 처리가 안 됩니다. 동작동에 추모비만 하나 세웠어요. 12.6과 12.12 당시 보안사 기획처장을 지냈던 최예섭 장군, 인터뷰 당시 76세고 준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최예섭 장군은 흥남에서 돛담배를 타고 빠져나왔다. 도착한 곳은 경북 포항이었다. 잠깐 낭독을 중단하고 제가 보안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당시 북을 탈출한 피난민들이 흥남뿐만 아니라 원산 등지에서도 배를 타고 많이 빠져나왔고 육로로 빠져나온 분들도 많죠. 그리고 이 남한에 도착한 곳도 거제도뿐만 아니라 부산, 지금 최여섭 장군은 경북 포항, 그리고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분은 묵호항, 이런 식으로 배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곳에 이렇게 도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 낭독을 하겠습니다. 최여섭 장군은 흥남에서 돛담배를 타고 빠져나왔다. 도착한 곳은 경북 포항이었다. 12월 초 흥남 우리집에 수도사란 사령부 헌병 대위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군이 후퇴하니 젊은이들은 우선 피하라고 했습니다. 6남매 중에 징집 나이가 된 나와 동생 2명이 부두에 가니 누런 도철 단 범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0명 정도가 타고 탈출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빨리 알고 빠져나온 겁니다. 최 장군은 함흥 사범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교사로 취직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 마침 방위군 사관학교에 생도 모집이 있어서 그는 동생과 함께 지원했다. 군인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했습니다. 방위군이 해체된 후 장교만 남아 보병학교에 들어가서 재교육을 받고 임관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남은 가족들이 흥남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가족과 재해한 후 동생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학교로 돌려보내고 나는 군인으로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갑종 출신 1만 1천 명이 참전했는데 참 많이 죽었습니다. 흥남 부두에서 현지 입대한 경우도 있다. 유재만 한경남도 도민회장, 인터뷰 당시 74세고 소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유재만 한경남도 도민회장이 그런 경우다. 부두에서 군인들이 입대할 사람 손들라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배를 빨리 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입대하겠다는 청년 500명만 군용선으로 미리 싣고 묵호에 나온 것입니다. 묵호에서 입대자를 재분류해 곧바로 제식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구도 입대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군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단순한 생각만 했습니다. 일주일만 훈련받고 2등병으로 고송에 수도사단에 배치되었다가 나중에 장교로 지원했습니다. 그는 종합학교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감한 후 수도사단 1연대 12중대 소대장으로 향로봉 전투와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에 투입됐다. 유재만 회장은 당시 임관하여 수도 사단에 배치된 갑종 8기 동기생 12명이 전쟁 중 모두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고 혼자만 남았다고 한다. 이상으로 흥남철수작전 4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5편으로 이어집니다.